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 폐광지업 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이호형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최석정 시설팀장입니다. 김세원 광물자원팀장입니다. 최철형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폐광지역 사업단 보고 건수는 주요 사업 10건, 신규 사업 2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43페이지 주요 사업 1번 흑염소 도축 유통 판매시설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전환 지역 내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특화 사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도계 농공단지 내 약 4,000평 규모의 부지에 흑염소 도축 유통 판매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억 3천만 원입니다. 2025년에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지만 도와 도축장 허가 그리고 협의 절차 등도 있고 축산과와 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립보건과학대학을 기반으로 전문 보건 인력 양성 및 대학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학생 및 주민들의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강원대학교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석공 도계감업소 부지 내 국비 460억을 들여 연면적 14,460평방미터의 지상 12층 규모의 오픈 캠퍼스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8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6월 용역이 완료되면 27년 7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오픈 캠퍼스 2호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블랙밸리 제2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계읍 눕구리 167번지 일원에 공공편익시설, 골프장, 어린이 골프장, 농업전시관, 로컬 푸드 음식점, 글램핑장 등이 포함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석탄산업 전환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51억 원으로 재원은 12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농어촌 관광휴양지 기본계획 용역과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본계획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26년 9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 협의, 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서 한 28년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계 페페밀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 사업 부지 내 약 6만 6천 평을 활용하여 힐링하우스 18동, 수영장, 운동장, 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사업비는 157억이며 재원 확보 방안은 지방소멸대금기금과 폐광기금입니다. 현재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 사업 변경 및 실시 설계 용역과 BF 예비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4월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26년 6월 공사 착공해서 27년 7월을 완공으로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23년 실시계획 승인 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행데크, 출렁다리 잔도, 전망데크, 진입로 정비 등 총 사업비는 219억 원입니다. 23년 9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보행데크 및 잔도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사업 면적 증가 및 기간 연장을 위해 지역 개발 사업 실시 계획 등 변경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일시 정지 중으로 4월에 공사 해제 정지 해제 및 재착공 예정이며 27년 5월까지 공사 준공하여 27년 6월 운영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주요 사업 6번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계 대학 도시 사업과 연계한 도시 기능을 한 곳에 집중하는 콤팩트 시티 조성 및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 도계 광업소 부진에 총 사업비 331억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창업 공간 및 상생상가 조성과 미디어 전시관, 아카이브 전시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콤팩트 시티 조성과 전두리 주차장 조성, 문화유산 거리 탄탄대로 조성 및 지중화, 대학 문화 테마로 조성 및 지중화를 내용으로 하는 활력 증진 사업, 오픈 캠퍼스 1호관 리모델링을 통한 건강 모아센터 구축을 통한 주민 연계 건강 증진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복지 사업이며 현재 건강 모아센터는 작년 완료되어 26년부터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컴팩트 시티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탄광 미디어 전시 기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탄대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는 지중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석공합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도시계획 변경고시 및 전주 이설이 완료되는 대로 6월 이후에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길가 말카페에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까지 400m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26년 1월부터 이행협약 체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3월부터는 우리 석공부지의 수목 제거를 시작으로 4월부터 석탄공사 본관동 건물 부진의 철거 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계 캠퍼스 학사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사 운영 경비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 사회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지원 사항은 신입생 생활 장학금, 교통비 및 통학 편의 제공, 캠퍼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예. 경상보조 34억 7천만 원, 자본보조 5억 3천만 원으로 총 40억 원입니다. 학교 개강 시기에 맞춰 학사 경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8번째 관광 자원화 사업 와인 백화점 조성 사업입니다. 도계읍 신포리에 조성된 신포 뷰티스 마켓의 리모델링을 통한 컨텐츠 전환 사업으로 와인 백화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와인 백화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며 총 사업비는 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너마을 영농조합 법인이 무상 사용 허가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8월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후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운영은 26년 7월에 착공하는 펫패밀리파크 운동장 조성 토목공사가 완료된 이후 27년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9번째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채굴계획 인가된 24개 광산을 대상으로 가행광산 광산 지도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가행광산업체 및 노면 청소 차량 현황을 25년 상하반기에 점검하였으며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하장면 용현리 둔전리 마을에 가드레일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작성 시 도로부터 26년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이 미확정되어서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는데 최종 확정된 26년도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9천만 원이고 사업 대상지는 도계읍 마교리 일원 보행자 울타리 설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보행자 울타리 설치는 240경관이 되겠습니다. 26년에도 광산업체 지도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요 사업 10번째 저소득층 연탄 보일러 설치 및 연탄 보조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연탄 보일러 및 연탄 보조 지원 사업으로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연탄 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로 연탄 보일러 설치 보조금은 가구당 40만 원을 시비로 보조하고 연탄 쿠폰은 25년 기준 가구당 47만 2천 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26년에도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및 연탄 쿠폰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소달분교 폐교 활용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폐교를 지역 자원으로 재생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활동 거점 마련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소달분교 폐교를 매입하여 공연, 예술 중심의 콘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달분교 활용 기본구상 용역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구상이 확정되면 부지 활용 계획을 교육지원청에 송부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6년 8월 추경 확보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6년 12월에 사업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 확정 전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컨텐츠 구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 석탄산업유산 삭도마을 관광지 재정비 사업입니다. 흥전 삭도마을 관광지 노후시설 정비 및 공간 재구성을 통한 자립형 관광지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먹거리 판매장 철거 및 신축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회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신축 부동산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등을 할 수 없도록 10년간 부기 등기 설정 조치를 할 예정이며 26년 1월 설계를 시작하여 26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계시고. 자, 폐강조업 사업 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우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흑염소 도축 유통 판매 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업 이제 초기 단계인데 지금 주민 수용성은 어떻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작년 8월 달에 지역 주민들하고 직원들 해서 한 24명 정도가 견학을 갔다 오고 아직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 절차를 아직 거치지를 못했는데 기본 구상 용역이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 수용성 부분은 아직 파악된 부분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여건, 뭐 흑염소 사육 농가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네, 지금 우리 도축장이 지금 제천에 있고 춘천에 있는데 보통 네. 다 그쪽으로 이제 강원도 우리 동해 삼척 강릉 정선 이쪽에서는 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도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그 4개 시군을 사육 두수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그 4개 시군의 사육 두수가 약 한 5,870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도축을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용역사하고 일단 대화를 나눈 바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5,870두 정도에서 네. 1년 연간 도축 가능한 게 그 사육 두수의 3분의 1 정도를 연간 도축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럼 최대 네. 잡으면 그 4개 시군이 새로 만약에 도계에 만들어진 도축장을 이용한다면 연간 2,000두 정도 도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운영에 별 차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 분석이나 타당성 분석이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꼭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운영상 이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뭐 주민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차지하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 지금 유치할 계획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00억이잖아요, 그죠?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도축만으로는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저희가 용역사에 과업을 추가로 지시한 게 네. 지금 유통 판매가 예.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용역에 담아서 기본 계획을 좀 반영해 달라고 분석해 달라고 지금 과업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블랙벨리 CC 제2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도계에서 가장 그래도 효자 그 어떤 사업이 블랙벨리 그 골프장이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이게 뭐 예산이 950억 정도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0페이지에 도계 캠퍼스 학사 경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이게 보니까 그 기존에는 60억 정도 지원이 되는지 지금은 한 4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목적계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뭐 착오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아니면 그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보조금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목적의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인 백화점 관련해서 지금 그쪽이 다른 사업들이 그 전에 뷰티스 마켓이라든가 뭐 다른 사업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어떤 지리적인 한계점, 접근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전부 다들 사업을 접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와인 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홍보가 그때도 좀 부족했던 부분, 지난 그 사업에 있어서는 홍보 부족과 코로나 문제도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새로 컨텐츠 전환을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홍보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추추파크나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패밀리 파크 조성 그리고 유리나라 이런 한 개의 권역을 관광 거점으로 권역화시켜서 거점으로 좀 만들어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돼요. 저기 우리 정현철 의원님 마이크 되시는지 확인 좀 한번 해봐줘요. 안 돼요. 이거 다운을 하니까 뭐 잠깐 정예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성 토목공사 완료 후에 이제 와인 백화점을 개장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와 덧붙여서 도계의 어떤 그 일대에 어떤 관광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관광 정책과의 뭐 협의를 하든지 해서 패키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꼭 와인 백화점을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삭도마을 관광지 재정비 사업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9억 정도 섰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 관광지 개발 뭐 리모델 내지는 이걸 새로 신규로 갖다 놓으실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새로
새로 예, 제작을 기존 하시는 건물은 거예요? 다 철거하고 예. 새로 이제 신축할 새로 신축을 예, 예. 하실 계획이고 지금 뭐 조례상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자본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본 보조 사업으로요? 예. 마을에다가 자본 보조 사업으로 추진. 보조 사업으로요? 예. 하여튼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특히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작도마을 관광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유리마을, 그다음에 그쪽 그 흥전항의 갱, 뭐 그런 쪽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관광지 개발에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페이지 51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 와인 백화점 조성을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약간 질의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계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머루 와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산품과 연계해서 와인 백화점을 조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공간에 지역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역 특산품 및 그러니까 머루 와인 외에 어떤 그 지역 특산품들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와인 종류, 머루 와인 종류 말고 지금 저 돌배 가지고 만드는 또 와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제 전시하면서 판매랑 홍보하면서 판매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와인을 통한 조격 체험 그리고 카페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소득을 좀 아까도 우리가 뭐 홍보 부족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오는데 조금은 이제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와인 백화점에다가 와인만 갖다 놓고 물론 뭐 돌배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놓지만 조금 더 품목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시각적인 효과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지 이런 머루 와인하고 이런 단 품목으로 간다 이러면은 조금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들도 좀 같이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폐강 지역 사업단에서도 이런 와인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직원들하고 단장님하고 한번 그런데 한번 다녀오셔요.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서 좋은 점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하면은 이왕 이제 이번 그 뷰티시 마켓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 설계 용역에 지난 12월 말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 이후 현재까지 공간 구성 운영 준비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 단계입니까? 아직 리모델링 착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면서 이제 공사 시작하면서 공간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그 설계 용역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영농조합 법인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설계 용역이 나왔다는 거는 네. 그 리모델링에 대한 플랜은 다 나왔을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를 끝내놓고 꼭 지어놓고 나면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랑 한번 비교해가지고 설계 용역은 끝났지만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또 좀 더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번에 너와 마을 영농조합 법인이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초기 운영에 대한 준비라든가 프로그램 구성 같은 것도 지금 어떤 계획 단계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소통하고 계시나 어떠나요? 예, 지금 제가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지금 주류 판매 허가 신청을 또 이제 조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 절차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 절차 그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행정 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공이나 도움을 지금 주기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다 해주는 거잖아,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나 협력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도와줘서 이 사업을 키워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소통하면서 단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 법인 노아마을 영농조합 법인이랑 계속 소통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다시는 이게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초기 운영에 대한 준비나 프로그램 운영도 아직까지 안 나왔겠네요. 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제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좀 이렇게 와인 백화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방문객 유입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내용들도 연계가 돼야 된다 보거든요. 아까도 뭐 우리 뭐 추추파크라든가 패밀리 파크라든가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이제 물론 이제 하는 거는 하겠지만도 우리가 이제 판매 중심에서 더 나아가서 시음이라든가 또 가공 체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방문객 유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지금 우리 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노아마을 영농조합 법인이랑 한번 미팅을 가져보셨습니까? 아직 전화로만 하고 아직 직접 미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팅 못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와인 같은 데를 가면은 시음하고 가공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접목시켜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이라든가 또 이제 그 산책이라든가 먹거리 등을 묶은 소규모 체험 있잖아요. 소규모 체험 코스 개발도 좀 함께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일단 유사 시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네, 저희가 그게 어떤 새로운 전시 품목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네네. 예, 그 부분도 운영 주체와 같이 협의해서 소통하면서 반영될 수 있게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네.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네, 다른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네. 또 소규모 체험 코스 개발이나 이런 거를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시퍼 뷰티스 마켓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 실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도계 와인 백화점 조성 사업이 폐강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생산 공급 체계라든가 또 운영 계획을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과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 중심, 성과 중심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작년 7월달 업무 보고 때 그 업무 보고는 됐는데 폐광지역 사업단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50천 발원지 조성 사업 구상 용역 이래가지고 50천 발원지 조성 사업은 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월 2일 날 이제 계획 용역 기본 구상 용역 이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미팅해서 이제 발원 백병산을 발원지를 중심으로 한 도계 권역에 대한 연계 관광 가능한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업 이제 협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아직 초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 영역에서 나오면은 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도계 공중 목욕탕도 폐광지역 사업단에서 추진하나요? 그건 대체산업에서 대체산업소요? 흑염소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작년 7월에 할 때는 80 매덕이었는데 84억 5천에서 이번엔 다시 또 건 9억이 또 늘어났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지금 그
대상 부지에 보면은 건물이 지금 두 동이 있는데 작은 이제 사무실 동과 긴 작업 공간으로 썼던 그런 동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자꾸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저도 이제 새로 와서 그 용역사하고 처음 미팅을 하면서 주문한 사항이 지금 그 큰 그 작업장으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도축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 범위 면적만큼만 이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신축을 했을 때의 비용 그리고 이 큰 부분에 네. 대해서는 놔둬놓고 한번 비용 산정을 다시 해봐달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황.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제2 골프장 조성한다는 거에 작년 7월에 보고할 때는 이제 뭐 900 그건 뭐 얼마가 들어가든 그건 뭐 큰 문제 그게 뭐 문제가 되는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지분 비율을 70%가 됐든 뭐 72.4%가 됐든 그것도 크게 수치상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삼척시가 출자해야 되는 예산은 어디 돈으로 할 생각입니까? 지금 아직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12 폐광 기금으로 12 100%라고 이제 한 계획서에는 잡아놨는데 지금 6월 달쯤 되면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좋게 나오면은 지금 그 출자 그 블랙벨리 현재 블랙벨리 CC 출자 형태에 맞춰서 협의를 좀 진행할까 지금 계획 이제 중입니다. 영역이 나와 보면 이제 뭐 강원랜드라든가 그런 예, 쪽으로 이제 쫓아다녀 보면은 뭐 돈이 얼마나 그 모집이 되고 우리가 삼척시가 얼마를 조성하고 이제 그런 게 나온다 그 얘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오십오 쪽에 삭도마을 관광지 재정비한다는 그 지금 삭도마을에 지금 커피숍하고 국수집 있는 거기를 없앤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근을. 예. 커피숍은 뭐 너무 좁다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기 지역에 그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주택 사업과 연계해서 인구가 빠지지 않도록 또 양질의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기 바라고 그리고 도계 흑염소 도축 유통 판매 시설에서 이 지역이 상수원 최상부 지역이라서 우려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도계 패밀리 조성 사업에서 이게 사업이 그 규모나 그 예산 면에서 좀 과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0촌 발전지 사업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그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 관리 주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좀 잘 좀 환경 문제라든지 비산 문제라든지 기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는 문제들은 좀 각별히 뭐 관련 부서하고 또 뭐 환경보호과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유형개발 그 노곡강산 관련해 갖고 그 진출입로가 노곡에서 진입해 갖고 38국도로 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당초 미로로 들어와서 다시 미로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유형개발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미로로 들어와서 저기 근덕 그 교가리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지금 변경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1차선밖에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로타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선형 자체가 미로 청계에서 진입해 갖고 이제 근덕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덕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게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분들이 뭐 연간 36만 톤 뭐 적은 규모지만은 근덕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37톤 트럭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100대나 200대가 운송하는데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근덕 주민들이 지금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즘 뭐 프랜카드를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프랜카드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 개발 로고 강산 관련해 갖고 그 뭐 우회 도로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제 그 뭐 우회 도로를 다시 38국도로 가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는 있지만 중장기 계획이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리고 그 실제 그 뭐 그분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뭐 고용 창출 뭐 100명 이상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차량 이동 진출입 자체가 근덕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근덕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생지원금은 그 부서에서 하나요? 그 부서에서 시멘트 상생기금. 제가 잘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관련 부서하고도 좀 나는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시멘트 이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료 생산하고 이제 완제품하고의 좀 구별을 둬갖고 이제 쌍용 시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제품 중심으로 시멘트 상생 지원금이 거의 뭐 한 50억 정도 이제 집행이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지역에는 사실 뭐 한 2억도 안 되는 돈이 이제 시멘트 상생 지원금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원료 생산을 하는 곳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하고 이제 원료 생산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원료 생산도 상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완제품만 상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한번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양희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43페이지 첫 번째인데요. 이렇게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흑염소 도축, 유통, 판매 시설 구축한다고 하셨잖아, 그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기획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염소에 대해 흑염소든 염소를 우리 지역의 생산량이 늘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 비전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전에도 단장님께서 4개 시군 이렇게 하면 월 한 200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연간 한 2,000두 정도 이렇게 도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200두 이상이 월 200두 이상이면은 운영하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우리가 도축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우리 인근 염소를 받아서 도축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지역에 어떻게 하면 폐광 지역의 도계 폐광 지역 그리고 신기 이렇게 지역의 지역 경기, 지역 경제를 조금 살리기 위한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를 어떻게 좀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또 생산하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도축하려니까 이동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역의 도축장을 신설을 해놓으면 경쟁력에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염소를 도축을 늘리자면은 이게 우리 축사에 관련 법이 있어요. 주택에서부터 몇 메다를 떨어져야 된다는 축사 시설이 있어요. 축사라는 거는 염소도 마찬가지로 축산이란 말이에요. 가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단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그거 축산과하고 우리 도시과 개발행위 도시과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또 개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염소를 조금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은 이게 도축장도 단계별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개 보신용으로 이렇게 하다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거부가 되고 이게 아마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금지 사항으로. 그래서 반면에 우리 염소는 이게 보신용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큰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고령화 농촌에는 이제 고령화되면 이런 부분이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잘 검토해 주시고 다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시던데 이렇게 도축장이라든가 이게 분뇨 처리장이 우리가 화장실이라든가 오수 분뇨 처리장이 도계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상류 쪽에서 전부 다 그런 도축장 시설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분뇨 처리장이 있는데 분뇨 처리장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오수 처리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분뇨 처리를 해서 반대쪽에 있는 도계읍의 오수 처리장이 공공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서 처리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하천에다가 방류할 수 있는 꼭 오수 처리장을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도계 패밀리파크 조성이 있잖아요. 이걸 연계해서 뒤에 보면 51페이지 와인 백화점 있잖아요. 저는 뭐 밤 중복되는 거 말고 제외하고 이게 저희들이 이게 부티스 마켓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매년 우리 시가 3억 4천만 원을 매년 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여쭤볼 때 부티스 마켓도 괜찮이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해당 과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미용이나 피부 이런 관리에 괜찮을 것 같아.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와인 백화점도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와인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생산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아마 단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와인을 뭐 포도 와인이든 모루 와인이든 뭐 어떤 와인이든 간에 이렇게 모두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와인을 우리 이게 도계 와인 백화점에 가지고 오겠다는 거 아니겠나요? 전국에 생산하는 와인을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판매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주는 일단 우리 지역 특산품 와인과 발사믹 식초를 이용한 그런 판매 전시장이 주고요.
단장님 우리 저 뭐나 저 와인이 지금 저 뭐나 저 실리에서 이렇게 뭐 와인이라든가 이렇게 생산하는데 거기에 백화점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와인 가지고는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운영하던 부티스 마켓이나 이게 와인 백화점이나 뭐가 달라요, 단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여기는 판매 시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나요? 판매하고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체험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도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비용 추계를 해보셨나요, 단장님? 왜서 비용 추계를 말씀하셨냐면 이거 와인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각종 운영비는 얼마 정도 비용이 지출될 것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티스 마켓이 그때 수입이 한 1억 7천만 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출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지출 부분이 5억이 지출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년 마이너스가 3억 4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3억 4천만 원씩 매년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부티스 마켓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장님 비용 추계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그 패밀리 파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완료가 패밀리 파크가 그 토목공사가 반드시 와인 백화점 앞으로 와야 되나요? 다른 쪽으로 갈 수는 없나요? 지금 그 운동장 그 위치가 네. 저 뷰티스 마켓 뒷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뒤편에 예. 패밀리 파크도 포함이 되잖아, 그죠? 네, 운동장이 바로 뒷산 있는 지금 현재 산 있는 그 공간이라서 그 토목공사를 하려면은 뷰티스 마켓 주차장하고 그 옆에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는 저희가 6월달에 착공을 하면 그 어차피 뷰티스 마켓 그 인테리어 공사를 그때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6개월 정도 인테리어 공사 기간하고 그리고 운동장 조성하기 위한 토목 공사가 한 6개월 정도를 계산을 하면은 예, 시기상으로는 맞아 떨어질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와인 백화점 뒤편에 보면 거기 이제 패밀리 파크가 조성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도로 반대편에 또 조성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파크의 토목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바로 앞에 진입 도로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는 생각에는 1년 내에 이거 운영이 가능할까요? 운동장 조성 그 토목공사만 지금 그 뷰티스 마켓 주차장이랑 그 도로를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그 수영장이랑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어서 네, 단장님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계획을 좀 잘 잡으셔서 예. 저희들한테는 와인 백화점을 바로 민간 위탁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예산도 바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면 소달 분교 있잖아요. 신규 사업 54페이지. 예. 이거 저희들이 매입했나요, 학교를?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단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 소달 이게 분교가 우리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일단 지금 그 폐교 자산을 활용을 해서 네. 지금 그 아무래도 도계 지역에 지금 어떤 내노라 할 만한 어떤 그걸 문화관광- 왜 여쭙냐면 단장님 만약에 꼭 장기적으로도 그게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이 모델링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기본 타당성 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저희 시가 먼저 매입하는 게 어떻나 한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지도 따로 감정 평가가 돼야 되고 건축물도 따로 평가가 돼야 되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을 이렇게 갖추고 나면 그때 가서 매입하려 그러면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그거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게 폐교 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구상 용역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을 교육청에다가 제출을 해야지 예, 수의계약을 통한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지금 구상 용역이 끝나면은 네. 교육지원청에 활용 계획을 제출할 좋습니다.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단장님, 폐강지역 사업단이라는 명칭을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조직 명칭 변경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까지? 일단 석탄산업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1일 시행이 그 3월 말일까지. 예, 그죠? 예, 4월 1일 전에 하실 예정이냐? 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폐강지역 사업단 현재 기금은 이건 재원은 어디서 마련돼요? 폐광기금 폐강 기금이 어디서 마련돼요? 강원랜드 그 강원랜드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저기 대한석탄공사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부채 관련해 가지고 부채가 얼마인 줄 알아요? 2조 5천억으로 듣고 그 있습니다. 2조 5천억을 지금 강원랜드 보고 갚으라 그러잖아. 예. 그 당장 우리인데는 어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삼척시는? 지금 뭐 태백 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 걸로 태백 알고 쪽에서 있는데, 반대만 하는 게 예, 아니라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폐광기금 배분받고 있는 매출액의 13%는 변화가 없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뭐 해서 그 재원을 부채 상환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뭐 아직 정확하게 좀 그 시가 뭐 전달된 이거 게 대응을 할 없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주가 그 정선하고 태백이 준가? 우리 당장 우리 삼척시에 오는 문제가 큰데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저기 그 태백에 지금 그 폐경도 장성가업소 수몰 때문에 시끄럽죠. 네. 우리 삼척 도계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연결되는 거 아닌 건가요? 저희는 지금 현재 충전재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충전지 네. 사업인데 여기 사업 계획서에 내용도 없더라만. 아. 준비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저 단장님 처음 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삼척시도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될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폐광지업 사업단이고 사업해 가지고 오는 기금 가지고 뭘 이렇게 지금 뭘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인데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오면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게 있거나 이러면 그래도 다행히도 현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태백이 먼저 강업소를 문을 닫고 하느라고 우리는 그나마 조금 시간이 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적인 것도 있어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실패되면은 그 실패는 우리는 그 똑같은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 흑염소 그 도축장 관련돼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맞아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게 뭐 당장 이거 뭐 흑염소라 이가 축산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도 사업소의 문제, 상수도 사업소의 문제, 이게 또 하게 되면 농정가의 문제 이런 거를 그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그 관련되는 데가 어떻게 운영을 맡게 될 데가 뭐 농협이 될런지 축협이 될런지 그분들도 오라 그래서 의견을 좀 듣고 해야 될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회석 그 과거에 석회석 신견현 산업화 추진하다가는 어느 순간부터 쓱 이렇게 빠졌어요. 그 석회석 업체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거 사업 안 하냐 이런 문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그 경제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아마 그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셔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산업 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업 추진단장 신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대체산업 1팀장입니다. 김완용 2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경제진흥 사업인 중립자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입자 가습기 장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프랑스와 벨기에 출장을 다녀왔고 같은 달에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 관계자들이 삼척 시사업의 협력 지원을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의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용역이 착수되어 개발계획 수립 및 의료 목적의 특수법인 설립, 장비 선정,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실행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고 지난해 정부의 자산 매각 중단에 따라 석탄공사에서 산업통상부 및 국무조정실과 매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매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1차로 사전 전문 컨설팅을 마쳤고 본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신설조직인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게 되며 최종 준공될 때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 및 집행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지난해 프랑스, 벨기에 국외 출장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크게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는 가속기와 만들어진 입자를 보내는 빔라인 그리고 입자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겐트리로 세 개로 분류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금년 5월경에 새로운 중입자 가속기에서 실질적으로 입자가 생성되어 치료가 가능한 방사선이 나오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었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제 합작 기업인 NHA의 만약에 저희들이 이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 어느 시기에 장비 반입이 가능한가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가속기 제작이 가능하다는 타임라인 즉 사업계획 일정을 제시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제조 과정의 일부 공정을 삼척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과 인력 구조의 제조업 육성에 대한 제안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 국제 심포지엄 개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행안부 투자 심사 및 의료 클러스터 구축과 실행력을 높이는 정책 자료로 적극 자료로 반영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1월 9일에 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2월 26일 마지막 행정 절차인 도 건설기술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8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현재 공공건축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1월 21일 행안부 투자심사 사전 설명이 있었고 3월 중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원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통해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69페이지 공중목욕탕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와 인접한 곳으로 추진 실적으로 건축기획 용역 결과 남녀 각각 50여 평 규모이며 석공과의 보상 협의를 위한 물권 조사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1월 중에 감정평가 진행과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지정면세점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석탄 산업 지역 내 내륙형 지정면세점 설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론회 개최 및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실무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관련 법안을 개정 발의한 상황이고 현재 폐광지역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에서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 개정 노력을 위해 민관 협력 차원의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석공 협동 아파트 이주민 주택 활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아파트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협동 아파트 관리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의회 주문 사항인 건물 안전 진단과 관련하여 건축 구조 기술사의 진단을 받아 구조적 결함이 없는 안전한 것으로 일단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1월 26일에 도 투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3월 중에 투자 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 내부 리모델링 등 건축 설계와 각종 배관 시설 교체 등 토목 설계를 조속히 진행해서 7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계광업소 의원을 공공형 의료 체계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을 의료관광 대학 도시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 의료 불균형 해소와 연계하여 도계광업소 의원을 매입 및 리모델링해서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 확보는 지방 소멸기금 및 보건복지부 의료 취약지역 대책과 연계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1월 중에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잠깐 계시고 대체산업 추집 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석공협동 아파트 이주민 주택 활용 사업에 있어서 지금 도계에서 주거 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다른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때 속공협동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계단형입니까? 지금 다 계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엘리베이터는 안 되겠네요. 지난번에도 이제 의회에서 주문을 하셨는데 예, 예. 여기가 이제 통로가 아니다 보니까 진입로가 한 22개 정도 됩니다. 네. 22개인데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한 동당 한 6억, 그래서 한 13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실용성이 없을 것 네. 같아가지고 별도 방안은 없죠. 네, 예, 없습니다. 따로 예. 설치하는 방안 예, 외에는. 예산이 예, 너무 예, 많이 예.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도계 강압소 위원 공공연 의료 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금 뭐 굉장히 그 어떤 열악한 어떤 의료 환경을 이제 재정비를 해서 도계 주민들의 어떤 이런 공공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뭐 임대를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의료인이 이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뭐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그럼, 예, 시설 이제 그럼 그냥 시설 관리 리모델링만 해주는 거예요? 예, 예, 매입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 장비 교체하는 부분은 네. 작년 12월에 이게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이라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의료와 관련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국비로 장비까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법적 어떤 근거라든가 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그게 없습니다. 문제가 예, 있는 건 아니고 예. 뭐 조례를 만든다든가 별도로 할 사항도 아닌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 만약에 도기 지역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혹시 물론 뭐 도기 지역도 열악하고 다른 지역도 열악한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지역 말씀하시죠? 지금 어떤 병원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원 시설이 열악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요청하는 병원이 사실 지금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잘 해소가 되지 않은데 지금 뭐 이걸 봐서는 가능할 것 같네요. 예, 예, 저희들은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또 의원님과 또 좀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73페이지 석공협동 아파트 이주민 주택 활용 사업에서요. 이 건물이 지금 5층 5동역 220세대이지 않습니까? 네, 또 도계 지역은 고연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안 하면은 너무나 그 지역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저기 5동이잖아요, 5동. 네. 그럼 한 동당 지금 몇 세대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규모가 좀 틀려서 그러는데 네네. 이게 들어가는 이제 통로가 응. 이제 22개고 다 계단형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로식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한 군데에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통로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통로가 22개다 보니까 한 동에 만약에 6억씩 잡으면 한 132억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게
지난번에 이제 공모 사업 받을 때도 이제 그 평가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을 음,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제 별개로 해야겠다. 이제 이거를 이왕 이제 이게 지금 새로 이렇게 짓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181억 8천만 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22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한 세대당 지금 이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면은 8,263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따진다면. 네. 그런데 여기에 저기 엘리베이터가 없다 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지금 주저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에서 좀 줄이더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아쉬움이 커요. 구조적으로 조금 구조적으로 예, 이제 예. 그럼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보죠. 그거는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좀 당장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조금 구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맞았을 때는 우리가 좀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노후 건물 특성상 추가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산출에게는 이에 대한 예비비나 조정 계획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추가 비용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국비가 이제 82억은 확정이 됐고 네네. 맞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11호 12,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추가로 된다면 11호 이제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럼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게 하여튼 이 사업은 이주민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어야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120세대를 하는데 2023년부터 2027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석공협동 아파트 리모델링도 지금 2027년도에 끝나잖아요. 지금 여기 계획에 나온 거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하반기 한 7월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6, 7월에 착공을 한다 이러면은 네. 내년 말쯤면 이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다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올해 안으로. 예. 올해 안으로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입주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존에 이제 입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 도기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의회 주문상이 건물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확인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지은 지 얼마 된 건물이죠? 이게 37년 정도 됐습니다. 37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확인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지적된 보강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산출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74페이지 보시면 그 리모델링 산출 현황하고 예. 그 이제 구조 안전 진단 이제 요 부분은 건축사하고 건축 구조 기술사를 현장에 확인을 해가지고 네.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건물이 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잘 지었더라고요. 좀 단단한 부분이. 그럼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37년이 됐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추후에 우리가 보강 사항이 또 이렇게 저기 그 진단 그 팀들이 어떤 보강 사항을 또 추가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 내부 외부 공사 중 단가 변동 위험이 큰 항목은 지금 어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변동 시에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변동 사항이 크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큰 변동 사항은 이게 그 이제 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부에 이제 관들 네. 그런 게 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만약에 뭐 변동이 있다 이러면 그 관 교체하고 하는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나 배관, 방수 등 주요 공정의 공사 범위를 어떤 전면 교체로 지금 볼 것인지 부분 보수로 볼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습니까? 거의 전면 교체라 보시면 됩니다. 전면 교체로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전면 교체에 대한 그 저기 공사 금액은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석공 협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한 건물 개선이 아니라 도계 주민이 더 이상 저기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추가 공사 가능성 등을 좀 촘촘히 준비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요. 도계 강업소 의용 공공형 의료 체계 구축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도계 지역이 석탄 산업 전환 지역에서 의료 관광 서비스 지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도계 지역은 단 한 곳뿐인 의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이 소요되는 예산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연계해서 예산을 지금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뭐 도비 등 외부 재원과의 연계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일단 이제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는 이제 그 지방 소멸 기금하고 네네. 예, 보건복지부 이제 의료 체계와 연관된 의료 취약 지역 예. 관계에서 예, 거기와 연계해서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하고 네. 내부에 있는 그런 의료 장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에 네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의료 장비를 이렇게 뭐 교체한다든가 네네. 그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계- 그게 연계가 돼서 하기 예, 때문에 예, 괜찮다 이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의료 서비스는 그 우리 도계 지역 분들의 그 진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면은 예. 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 하는 기간 동안 도계 지역 주민들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나요? 지금 이 석공 의원 말고 네네. 또 하나 좀 의원이 있는데 아, 그쪽으로 이제 뭐 환자를 그쪽으로 좀 이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네. 여기는 이제 전면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예산이 확보돼 봐야 알겠지만은 예, 한 7, 8개월 정도는 잡아야 하지 7, 않겠습니까? 8개월 예, 정도. 뭐 설계도 해야 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작은 병원이 또 의료원이 또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건물 및 토지 매입이 2026년 8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 연면적이 이제 357평이고 토지 면적이 503평인데 이 사전 매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이제 석공 부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이제 정부 자산 매각 이제 중단하고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지금 이제 석공구전이 이제 석공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국무조정실로 해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결정이 나야지만 이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매각하는 데는 뭐 큰 그건 문제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그 이제 도시재생하는 그 석공 그 도계광업소 그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매각해도 좋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 추진에는 별 이제 지장은 없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걸 봐서 예,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계는 의료 접근성이 특히 취약한 지역인 만큼요. 지역 주민들이 일상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도계 강업소 의원 매입과 리모델링이 앞으로 도계에서 좀 안정적인 진료가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어떤 든든한 의료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이렇게 지역 의료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판단해 보면은 단장님이 판단해 보면은 이제 26년, 27년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2년간. 이제 그냥 순차적으로 쭉 간다고 용역이 나오고 쭉 뭐 이제 의료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쭉 가서 최종 가동을 다 장비고 뭐고 다 돌아서 가동이 될 수 있는 시기를 몇 년 소요될 거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용역하면서 그 과업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장비 선택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법인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설립.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장비 선택이 올해 안에 만약에 결정이 되면 아까도 뭐 추가 뭐 국외 출장 이런 거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장비 선택이 되면 최소 한 5년 6년 정도. 예. 그리고 다른 저희들이 장비 어제하고 어제 이제 심포지엄 하면서 이렇게 뭐 전문가 의견도 좀 들었지만은 그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은 그런 전철은 밟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최소한 한 5년 6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인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장비 선택을 의료법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료법인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법인이 설립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잖아. 그 의사들이 어떤 장비로 해야 될까? 여기 이제 큰 의사는 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의학 물리학자라고 학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한테 방사선 양을 얼마나 이 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분들의 역할이 포지션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학자도 있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석공 그 새마을 아파트는 언제 매입을 하실 생각이에요? 아까도 이제 석공부진이 이제 다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저희들이 이제 이제 석공으로부터 감정 평가 기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하고 감정 평가를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면 총리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매각해도 좋다. 그게 언제쯤 될 수 있나요? 2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 아파트를 우리가 언제쯤 이제 구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야지 뭐 나중에 헐든지 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그 협동 아파트인가요? 예. 협동 아파트로 이제 그 우리가 리모델링을 다 하면은 네.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좀 가서 살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살아라. 예, 맞습니다. 타지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석공 새마을 아파트가 언제쯤 이제 매입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아닙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는 2월 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 철거는 매입은 예산도 써야 되고 예. 그렇게 뭐 승인 절차 의회라든가 이런 걸 다 밟아야 되잖아요. 저번에 그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그 관리가 그거에 됐으니까 예.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죠? 우리가 매입비가 매입비는 아직 우리가 안 썼잖아. 예.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고요. 지금 현재 그 새마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80세대가 80세대? 예. 근데 이 부분도 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석공에
정확한 그 자료 조사를 된 공문으로 이제 요청한 아니, 그런 뭐 상태인데 예. 일일이 숫자를 따지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그 정도 살고 있구나 그 예, 예, 예. 추정하고 되는 거고. 네. 그 도교강업소 의원 네. 그건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나중에 운영하는 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하면은 병원이 사실상 소유주가 삼척시가 되는 꼴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일종의 삼척시가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네. 그 좋은 시도니까 나중에 하여튼 그걸 잘 해서 지금 현재 원장님이 지금 원장님 운영을 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이제 병원을 삼척시가 병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 말고도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잘 정선이나 평창에 보건소들이 정선은 그 군립병원 의원을 만드는 거고 병원을 네. 평창은 보건소가 이런 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잘 운영해서 잘 봐서 보건소가 이거 프로젝트를 좀 달리해야 돼. 여기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대체 사업단에서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네. 예. 그런 것들은 보건소가 맡든지 해서 좀 분리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계시니까 토론들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세요.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혜전 의원인데요. 61페이지입니다. 중입자 암 치료기 센터인데요. 단장님 하여튼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오시는데 하여튼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입자 가속기 센터가 우리 연세 세브란스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리 네. 국내에서 지금. 네. 그리고 부산에 지금 하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부산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과기부하고 네. 그러니까 한국 원자력병원 그러니까 원자력의학원하고 이제 건소시험을 해가지고 네. 중립자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하려고 연구용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핵심 기술에서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재정 투입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걸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처럼 치료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가지고 전환할 당시에 서울대학병원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물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치료용 저희들도 똑같지만 이게 치료용으로 하려면 이 장비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비가 선택이 돼야지만은 거기 사양에 맞게 건물이 올라가는데 부산 기장은 그게 아니고 치료용에서 아니야 연구용에서 치료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증축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뭐 2배로 더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 그때 연구용으로 했을 때 지금 시점까지 하면 거의 한 17년 됩니다. 글쎄 단장님, 예. 단장님께서 지금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언론에 네.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지금 2027년도에 리모델링 시설을 또 추가로 갖추어서 네. 2027년도에 이제 오픈해서 이제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새마을 장소는 우리가 이제 중입자암 치료기 센터가 도로님기 흥전에 있는 새마을 아파트잖아, 그죠? 네. 새마을 아파트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면적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게 충분합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한 38,000평 정도 되는데 예, 면적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예. 우리가 중립자 이렇게 치료기 센터를 이렇게 3,600억에 이렇게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돼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지방비가 약 한 1,400억에서 1,500 정도가 지방비인데 단장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금 3,603억 중에 네. 저희들이 예타 통과할 때 네, 국비가 1,849억이었고 네, 통과된 이후에 이제 도비 네. 일반 회계 614억이 이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도비가 2,463억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지방비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1,000억 정도는 저희들 뭐 자체적으로 이제 폐광 기금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강원랜드 이사회 할 때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고난 대행께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강원도 사계 시군에서도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이 사업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의료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면 이분들도 이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 규정을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들고 부산 기장이 과기부령으로 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산업부령으로 요 훈령을 참고해서 다른 데로부터 이렇게 전입금이라든가 그런 걸 좀 받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러면은 만약에 페트법 기금을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 도계 지역의 사업 부분을 보면 네. 이게 거의가 폐광 지역 페트법 기금으로 지금 다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예. 그래서 1년에 한 250억 정도가 이제 뭐 하이원 리조트에서 이게 매년 수입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변동은 좀 있겠지만은 약 한 25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이게 폐광 개발 기금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나 하고 걱정이 좀 되고 첫 번째는 그래서 단장님 저도 건의를 한번 드리면 이게 꿈의 암 치료기 센터는 우리 도계뿐만 아니라 우리 삼척시의 큰 사업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좀 투입이 되면 안 되나요? 시비 투입돼도 됩니다. 네. 되는데 뭐 저희들 폐광 기금이든 일반 시비든 뭐 같은 재원 이렇게 같은 재원이라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 훈령을 만들면 강원랜드나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출연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비 중에서도 최대한 외부 비용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시고 네. 또 폐광 기금도 좋지만은 우리 시 재정도 일부 투입시켜서 어차피 그걸 운영을 하면 우리 삼척시의 재정 사업도 보탬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포럼하고 이렇게 각종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법인이 왜 어떤 병원이 운영하겠다고 나서지를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예타 통과 전에는 뭐 별로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뭐 제한이 없었는데 네. 통과된 이후에는 뭐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국립암센터도 저희들이 한번 이걸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원자력병원도 네. 왔었고 뭐 하려고 하는 데가 조금 이제 좀 관심이 관심을 있습니까? 보이는 데가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쭈었냐면 단장님 연세대학교는 연세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아까 부산 기장군은 서울대병원하고 협력을 한 것 같아요. 운영 부분을. 그래서 한번 우리도 우리 삼척의 꿈의 암 치료기 센터인데 이게 정말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타 통과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의료 법인이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느냐 하고 걱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하여튼 어려운 사업인데 잘 준비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20층을 하다가 18층으로 이렇게 낮췄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뭐저 주택 가구 수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줄어들진 않아요. 그대로 예, 가요. 120세대 그대로. 그리고 국비를 더 확보를 했대요. 당초 이거는 계획보다가. 이게 이제 국토부가 네, 매년마다 이제 그 이제 단가를 이제 고시합니다. 네. 고시를 하면 여기 보면 한 11억 정도 이제 증가가 됐는데 11억 1,900만 원이 예, 진행이 예. 됐는데요. 요걸 이제 국비 부분을 네. 현행화 좀 시켜놨습니다. 그 나머지 그랬어요. 지방비는 네. 아까 말씀드린 2월 26일 날 이제 도 음. 건설 기술 심의가 끝나면 그 뭐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뭐 제안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총 반영되면 이제 지방비 부분이 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준비해 주시고 69페이지 도계 목욕탕 건립에 이것도 공모사업에 포함이 됐나요? 아니면은 별도로 이렇게 저 목욕탕은 짓나요? 이거는 처음에 그 블랙밸리 CC에서 네. 주민들이 블랙밸리 CC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수영장 3층에 예전에 거기에 뭐 찜질방이 있었다고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이제 그 목욕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만약에 목욕탕을 하면 이 건물 하중 때문에 좀 어려워서 별도로 이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특화 공공 임대주택 옆에다가 예,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는 충분하나요? 네, 예, 100세대 짓고 네. 그 옆에다가 이제 예, 지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부지도 확보되나요? 예, 예. 왜 기존에 30억에서 또 50억으로 증액이 됐나요? 뭐 별도의 사업이 있나요? 공중 목욕탕 말입니까? 네. 이 부분은 아직 뭐 저희들이 건축 기획 용역을 아까 기획 용역의 예상이에요? 마쳤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예, 예, 예. 71페이지 지정 면세점이 있잖아요. 네. 솔직히 이게 지정 면세점은 우리가 몇 년째 아마 거의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단장님도 이렇게 쭉 설명하셨는데 조세특례법에 적용이 되고 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중앙정부도 약간 이렇게 소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이 깎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 지금 소위원회에서도 다 이렇게 법률을 다 만들었었고 네. 이게 바로 이게 반드시 이게 법사위를 가야 되나요?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또 승인이 되면 이제 본회의로 가야지만 법률로 통과가 돼야 되나요? 반드시? 네, 이게 관건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다 보니까 예, 이것만 이제 개정이 된다 이러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강원랜드 뭐 그 저 석공 뭐 부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그 이제 석탄공사 부채는 어느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장님 그거 조금 하고도 짧게.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예, 일단, 그래서 예. 이거는 하여튼 대통령 시행령이나 장관 시행 규칙에 힘들고 법률로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나요? 예, 예, 맞습니다. 상당히 힘들지만은 잘 준비해 주시고 네. 73페이지 우리 협동 아파트 있잖아, 그죠? 네. 협동 아파트를 이렇게 뒤에 74페이지 보면 리모델링 하는데 과장님 네. 이게 14평이죠. 13평. 13평. 네. 13평인데 이게 리모델링 내부 비용이 5,400만 한 주택당 한 가구당 5,400만 원이면 좀 누가 이거 비용 추계했어요? 건축사가 이제 건축사가 했어요. 네. 5,400만 원이면 조금 13평에 조금 비싸지 않나요?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여유 있게 했어요. 예, 예. 하여튼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정말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으면은 아끼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5층은 마무리가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되면 5층은 조금 그래도 젊은 층들 그다음에 저층은 조금 고령화 이렇게 조금 안배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도계강업소 의료 구축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설명 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계 지역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폐광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여기 삼척까지 내려와서 의료를 받자면은 상당히 30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물론 비용은 외부적으로 국비라든가 외부적인 자원이 투입됐으면 좋겠지만은 만에 하나 안 되면은 시설비도 엑스레이 시설, 그다음에 CT라든가 MRI 시설을 이렇게 사진도 제대로 판독이 안 되는 오래된 시설이 있어서 저는 생각에 시설도 전부 교체해서 정말 의료 시설, 의료를 이게 사실 생명이잖아, 그죠? 맞습니다. 이런 예. 부분은 돈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시설로 전체로 최신 시설로 갖추어 주시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의사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한테 잘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아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기 질의보다는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입자 가속기 사업하는데 예산의 문제예요. 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300 3,500억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료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삼척시 예산이 저 생각은 그래요. 단돈 1원도 들어가면 안 돼요. 1,800억은 정부가 내려주는 1,800억은 석궁을 문 닫는 대신 내려오는 돈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목숨 같은 줄을 없앤 거란 말이에요. 폐광기금은 도계 주민들이 죽어가면서 탄을 캤던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싸워서 받아낸 돈이에요. 온전히 순수하게 도계에 대해 쓸 돈들이에요. 뭘 하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석공을 문을 닫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1,800을 가지고 선택을 해봐라. 선택한 돈이에요. 그럼 돈이 모자라. 우리가 뭘 선택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도 하지 마. 이게 이런 정부의 입장이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정부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은 광원랜드가 되든 어디가 되든 광해관리공단이 되든 당신들 투자 좀 해라.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찾아내야 돼. 정부가 이 논리여야 돼. 단돈 1원도 삼척시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하여튼 산업부 훈령 제정해가지고 광해든 강원랜드든 간에 하여튼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그래요, 단장님. 협동아파트 지금 220세대라고요? 네, 몇 평이에요? 13평입니다. 13평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게? 네, 예. 그걸 이제 중간에 트면 한 26평. 중간에 트면 그 벽 하나 다목적실 병 하나 트면은 26평 돼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셔요. 거기 지금 현재 같은 구조에 살으라 그러면 가족들이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걸 고민해 보셔야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업의 어떤 상해는 문제가 있어 사업비 어떤 과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동하고 5동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2동, 3동 이런 쪽에다가 우선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5층에다가 그걸 하라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도 안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사업비가 과다된다 이러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텅텅 비워놓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새마을 아파트 있는 분들은 지금 좀 전에 80몇 가구라고요? 80가구. 그러면 나중에 이거 협동 아파트 하고 난 뒤에 그분들 이쪽으로 이주시킬 예정인가요?
최근에 이제 새마을 아파트 주민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 사전에 이제 면담도 좀 해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제 13평이거든 석공 아파트가. 그래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주면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제 뭐 그런 의견도 그런 있고. 의견들이 있죠. 예. 과거에 저 장미 사택 때문에 우리 지금 뭐 남아 있는 경동 탄광의 사택을 리모델링해가 간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그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13평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늘커가지고 그냥 세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병원을 현재 매입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이런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이든 뭘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하면 그 기간 동안 약 7개월 정도 지금 휴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병원에서 반대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여기 자료 보면은 입원 환자 28명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탄광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요 퇴직 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술 후에 다 그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예요. 그 병원에 줄 서 있다니까. 근데 지금 같은 구조에 그 7, 8개월 안 할 테니까 가라 그러면 그 병원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 방법 중에 하나 안을 내자면 대한석탄공사 본관 부지를 활용하면 돼요. 그럼 뭐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뭐 입원 환자들이 귀가할 수 있는 공간을 뭐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셔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우 의원님이 작년에 그 신문에 기고를 좋은 걸 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삼척시가 그동안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우리가 필요로 해가지고 사들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새마을 아파트 같은 것도 살려고 그러고 이런데 이거는 순순히 지금 필요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충분히 이건 정부가 우리 그 삼척시에도 지원을 해줘야 될 돈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한 5년 정도 석공부지를 매입한 현황 같은 걸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뭐 막바로 할까요, 의원님들? 종목가 괜찮겠어요? 네? 쉬었다 해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요.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시죠? 4시 20분에 회의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